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37,198명, 사망자는 8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매일 3,000명을 넘었지만 어제부로 2,000명대로 감소해 주목됩니다. 특히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닷새째 감소세를 보였고 신규 환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10일인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 개별 관광 등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운 자동차 핵심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가 항공편으로 오늘 한국에 긴급 공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휴업 연장설까지 돌았던 현대 기아차는 11일부터 현대차 울산 2공장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전 공장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약 바이오 업종 기업의 기술 도입과 관련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임상 중단 등 카테고리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으로 코스닥 선도 업종인 제약 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이 제고돼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4% 이상 반등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220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670선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요. 미국의 경제 지표도 괜찮았고 중국 측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함께 힘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증시 반등하고 있지만요.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죠. 시장 내 나온 이슈들 통해서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에도 역시나 이슈들 많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 등 여러 가지 이슈들 있는데 뉴욕 증시 분위기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레미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짚고 이번 주 증시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증시의 주변 환경 변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짚고 방향성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2024년에는 7,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반등했는데요. V자 반등을 하면서요. 코스피 시장 2200선 완전히 회복이 됐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6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시장 특징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울고 웃는 그런 어떤 그 한 주,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한 주였다. 롤러코스터 장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아직 그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소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그 매우 중요한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의 금요일 시장과 미국 시장과 유로존 시장의 금요일 시장 비슷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주 초반에는 하락의 폭이 상당 부분 급락하는 그런 장세를 보이다가 주 중반 다시금 급등 양상을 보였죠. 그러다가 주 후반 들어서 다소간의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의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분명한 것. 바이러스의 확산 공포는 여전하다라는 쪽으로 조금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는 과연 그렇다면 안정화가 확실하게 진행이 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불안감이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라면 분명한 것 여전히 시장 내에 그 불안감은 잔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앞서서 최현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장중 어떤 그 주중 V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고요. 그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점. 달러 가격의 강세, 금 가격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소간 투자 심리가 완전히 안정화 국면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투자 심리가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도 아닌 다소간의 조금 좀 불투명한 그런 시장 양상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증시 주변 시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장 내에 힌트를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자재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금 시장의 움직임, 환율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 원유 시장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여전히 안정화 단계로 진입됐다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상당 부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근데 반면에 투자 심리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부분, 결국은 중국 증시가 상당 부분 빠른 속도의 안정화 양상을 보였다라는 점이 물론 그들 나라로부터 중국에서의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들에 따라서 안정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완성, 이에 따른 중국의 미국에 대한 7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죠. S&P 500. 이때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요. 발표된 실적 중에 70%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보여주었다라는 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예상된 실적보다, 예상된 어떤 그 실적 전망치보다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주면서, 물론 그만큼 낮아진 눈높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실적의 어떤 그 발표 부분, 시장 안정화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말 우리 장이 마치고 나서 미국 시장 역시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는 한 1%에 가까운 하락, 나스닥과 S&P 500은 0.5% 정도의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미국도 상승,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장이 계속 유지가 되었지만,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다소간 좀 불안한, 이제는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 발표된,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던 미국의 고용지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크게 상쇄가 되면서, 뭐로 인해서 상쇄가 됐느냐, 두 가지였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부각이 됐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부분, 이 경선 부분에서 예상 외에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대두가 되면서 그 불확실성이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중국이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 경제적 영향에 따라서 제로 성장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 제일 먼저 일타격이 중국일 것이고, 중국의 제로 성장 가능성이 그 전 세계 글로벌 성장률의 상당 부분 마이너스로의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의 우려감이 크게 대두가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국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하락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점. 그렇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지금 현재 경선이 한창인데요. 경선과 관련된 향후 일정과, 그리고 경선 불확실성에 의해서 시장 내 영향을 받을 만한 가장 큰 어떤 그 영향을 크게 받을 만한 업종은 무엇일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제로 성장 가능성에 따른, 그리고 이에 대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시장의 움직임, 힌트가 무엇일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대선 불확실성에 의해서는요, 바이오 업종하고 은행 업종,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그 주주 가치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 좀 영향을 좀 받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 원자재 강국임과 동시에 원자재 수요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가 휘청이 한다라면 금융시장도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원자재 시장의 수급 영향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면 원자재 가격의 반등보다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의 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동향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관심 이슈 크게 4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번 주 당연히 관심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시장 내 의미 있게 대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관심거리다. 그리고 세 번째, FOMC를 비롯한 글로벌 통화 당국의 유동성 확장 정책.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되는 실적 중심의 장세.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져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시장 상황, 투자 심리의 변화, 투자 심리의 지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의 여부. 이것이 이번 주 세 번째 관심거리일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산업별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5G, 반도체, 2차 전지, 뭐 전기차와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관심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이벤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입니다. 중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내일이죠. 미국 뉴햄프셔주의 예비 선거, 민주당 예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지난 주말 아이오와 경선에서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상당 부분 시장 내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민주당의 대선 그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버니 샌더스 그 경선 주자 사람이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사람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1월달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1월달 수출 물가 지수 그 금요일 날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상당 부분 중요한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수출 물가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발표가 된다라는 점.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슈들, 이벤트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메모했다가 꼭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짚고 왔는데요. 일단 최근 증시가 반등하고 있지만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눈여봐야 될 시장이 많은데 일단 뭐 첫 번째 우리 눈여봐야 될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죠. 중국 상해 증시의 움직임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중국 중하권 증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증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상해 증시와 홍콩 증시의 방향성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환율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환율, 채권, 주식 이 세 가지 금융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환율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움직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불안감이 확산되어진다라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모습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 환율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급격한 상승이 주 초반 이루어졌다라면 급격한 하락이 주 중반에 일어났었고요. 다시금 다소간의 환율 강세 방향으로 진행된 목요일 환율 시장과 금요일 환율 시장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점 좀 기억해 보시고요. 이번 주 환율 시장의 움직임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였었던 중국의 제로 성장 가능성. 이 제로 성장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의 확산 부분. 그렇다면 중국 경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실물, 경제 변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원자재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실질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감이 잦아들었는지 아니면 확산 기로에 아직도 위치해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계속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 물론 그 국제 원자재 시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원유 가격. 원유 가격은 일단은 이번 저기 그 2월 14일, 15일 이번 주 말이죠. 오펙 정기 회의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 감산 가능성. 시장에서는 일단은 60만 배럴 정도의 감산 가능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러시아의 감산에 대한 동참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확산 가능성에 따른 중국의 제로 성장 가능성의 어떤 그 불안감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안정화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움직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다가 잠깐 안정화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51달러 내외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앞으로 안정화 국면일 것이냐 변동성 국면의 지속일 것이냐 여전히 뭐 시장에서 뭐 저라고 많은 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향후 일주일이 상당 부분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WHO 역시 중국 내에서 추가 감염자 수는 이틀째 줄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늘어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계 보건의 어떤 그 제일 책임 있는 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WHO조차도 지금 현재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방향성을 아직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저는 근거로 했을 때 여전히 그 불안한 감에 대한 잔존감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호재는 과거와 달리 변한 것은 분명히 없다. 무엇이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750억 달러 규모의 1차 추가 관세 부과를 취소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FOMC의 유동성 지속은 계속된다라는 점. 세 번째, 반도체 5G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황 사이클의 반등은 계속된다. 그리고 물론 이번 주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홍콩 증시랄지 중국 상해 증시의 안정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정 쪽이냐 우려감의 지속 쪽이냐. 두 가지 투자 전략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려보는데 첫 번째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접근.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지난주 주 후반 들어서 뭐 호텔신라랄지 아모레 퍼시픽이랄지 대표적인 중국향 기업이 될 것 같은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보시면서요. 하지만 반대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계속해서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도 유동성을 확대하고 이미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축이 되어진 소비를 어떤 식으로 진작을 시키느냐. 그들의 남아있는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쪽.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적인 그런 어떤 그 투자 태도가 조금은 더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낙폭 과대주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중국 소비주와 낙폭 과대주, 중국 소비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가 나타나는 IT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적 개선을 확실하게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5G, 친환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실적 개선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 관점, 낙폭 과대 IT주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근거로는 지금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그리고 펀더멘탈의 개선, 산업 사이클의 업턴 사이클로의 진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IT, 낙폭 과대주, 특히나 5G, 반도체, 전기차 관련주,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기울여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에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짚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뉴욕 증시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도 역시나 이슈들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현재 이 대선 레이스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 일단 최근 미국 증시에서 가장 지금 그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민주당 대선과 관련된 경선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지금 현재 3월 3일을 대선 경선의 변동성이 가장 큰, 확실할 수 있는 슈퍼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민주당의 전체 대의원 1990명 중에서요 1357명에 대한 투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점. 지난 6일이었죠. 지난주 아이오와 경선에서 어떤 그 피트 부티지지 1위를 만들어내면서 대선 경선에 이변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금요일 미국 시장, 미국 증권 시장의 다소간 지금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조금 좀 불이 지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경선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주자, 결국은 버니 샌더스에 대한 어떤 그 주요 공약이 다시금 지금 현재 회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그럴 가능성, 변동성을 제공할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지금 이제 어떤 그 투자 심리의 움직임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미국 시장을 지금 현재 떠받치고 있는 부분,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대선 레이스에 대한 변동성이고요. 나머지 세 가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 2단계 진입 여부, 이 부분이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글로벌 통상 확대와 바로 관련이 지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FOMC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유지 여부, 이 부분은 결국은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판가름짓는 매우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라는 점. 세 번째가 미국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조세 감면 정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결국 지금 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지난 2017년에 시장을 크게 상승시켰던 핵심 배경 중에 하나였던 기업 감세안이 다시금 추가 기업 감세안으로 또다시 시장 내에 불어오고 있다. 긍정적인 어떤 그 호재성 재료로 불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섣불리 지금 현재의 미국 시장의 상승세는 잦아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긍정적인 지금 현재의 시황,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상당 기간 대선이
대선이 진행이 되는 이번 년 올해년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레이스의 변동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버니 샌더스 지금 한 78살이죠. 근데 민주당의 대표 대선 주자가 되겠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자가 될 것 같은데, 그의 주요 공약, 그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은 월스트리트와 보험 제약업 그리고 화석 연료에 맞서 싸울 대통령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맞서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보험업과 제약업에 대해서 맞서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석 연료와 관련된 자동차를 없애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쪽으로 그의 발걸음을 한 발, 두 발 내딛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월스트리트와 맞서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의 세부 공약. 현재 21%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감세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라는 쪽으로 그의 공약이 대부분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버니 샌더스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그러면 법인세 인상은 PER의 하락, EPS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EPS의 하락은 결국은 주가의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메디케어 for all이라고 사보험 제도를 폐지를 하고, 연방 정부의 보험, 의료보험만을 택해서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단 한 군데로 집중을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그의 공약. 여기서는 약가가 인하되고 사적인 의료보험이 폐지가 된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바이오 제약 업종과 보험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본시장의 규제를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 쪽에 서지 않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업 중심의, 재무 구조 중심의 어떤 그 EPS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업 중심의 EPS만이 시장 내에서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된다라면 영업이익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되니까 EPS는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방법을 썼던 회사가 과거 애플 컴퓨터였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성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오히려 EPS를 증가시키고, EPS의 증가는 PR 멀티플을 확대시키면서 주가의 상승 내지는 최소한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주가 방어 목적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금지한다라면 이런 영업 외적인 재무적인 구조를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그의 주요 공약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의 3월 3일이 결국은 그 슈퍼데이라고 해서 민주당 경선 주자가 결정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 버니 샌더스의 어떤 그 지지율 변화, 3월 3일까지 시장 각 업종별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친주주 가치 환원과 관련된 그런 주식들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그리고 바이오 제약, 금융주에 대한 주가 변동성, 이 부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미국 현재, 미국의 대선 경선과 관련된
각 업종별 변화 가능성 참고해 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의 이 대선 레이스 쪽에서 나오는 이 공약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시장의 작은 변화까지 알아채야 한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현재 시장 상황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024년에는 7,000달러를 돌파할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승 쪽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 간연 돋보이는 주식은 테슬라였습니다. 물론 장중 940불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880달러로 마감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 한 0.2% 추가 하락을 해서 745달러 선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이미 주가는 100%가 넘는 112% 상승을 보여줬고요.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현재 시총은 1,6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 자동차 100년 역사의 사상 처음이고요. 저점이었던 작년 6월 3일이었습니다. 178달러 대비해서 무려 4배 이상 퍼센트로 따지면 317%가 급등하는 그런 초유의 강력한 주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주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지난 주중 9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꼭지점을 찍고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780달러 선에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상승 추세는 여전히 멈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 주가의 폭등 부분, 특히나 작년 10월부터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고스란히 주가 2배, 3배, 4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폭등 배경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 첫 번째가 바로 전기차의 본격 성장기로의 진입이 시장 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에 대한 배경으로서 실질적으로 작년 3분기부터 이들의 영업 흑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분기에도 흑자를 발표하면서 2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분기 연속의 흑자는 결국은 이제 테슬라는 계속해서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변신을 하는 소위 말하는 흑자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주가 차원에서 고스란히 가장 강력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성공의 배경에 뭐가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생산 물량이 당연히 확대가 되면서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하는 그런 고정비 감소 효과, 이 부분을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품 라인업이 저가 모델로 확대가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점.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상호 긍정적인 선순환 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고정비가 감소해져서 가격도 싸지면서 제품 라인업 확대되어서 저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대중화가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결국은 테슬라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고성장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끌고 있는 마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마가 얘기를 계속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클라우드 서버 부분, 그리고 애플 컴퓨터에 있어서의 웨어러블 기기 OTT, 구글 알파벳에서의 OTT 플랫폼 유튜브죠. 그리고 자율주행 웨이모,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아마존에서 보여주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우리는 반도체 업황의 개선을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OTT와 관련해서 5G와 바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컨텐츠 기업과 바로 직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5G의 성장기 진입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게 돼서 동반 상승하게 되는, 동반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핵심 주도 산업 마가, 이에 따른 우리 시장과의 동조화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5G, 반도체, 컨텐츠, 자율주행, 인공지능,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근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안정시킬 수 있는 그 기저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 지속에 대한 신뢰이고, 그리고 실적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 결국은 펀더멘탈 중심의 대응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율 시장의 움직임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특히나 원자재 가격의 동향, 지난 주말 미 증시의 하락 배경이 중국의 제로 성장 가능성 때문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떠올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경제 불안 내지 경제 둔화의 영향 가능성은 항상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제한된 박스권 속에서의 이번 주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부분. 아래쪽은 유동성과 실적이 받쳐주고 위쪽을 누르는 변동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한된 박스권 속에서의 어떤 그 시장 움직임 가능성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런 속에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어떤 업종군, 테마군들, 결국은 테크 모멘텀과 관련된 마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크 모멘텀 중심으로 특히나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마가 모멘텀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연관된 동조화 가능성을 염두해서 그 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중심의 어떤 그 펀더멘탈 개선주 중심의 접근 전략 유효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 놔야 될 부분은 미국 민주당의 경선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라는 점. 특히나 메모해 놓으십시오. 3월 3일 그들날로 3월 3일이 슈퍼데이라고 해서 대선 경선에 거의 뭐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날이다라는 점. 버니 샌더스가 만약에 대선 주자가 된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된다라면 금융업종, 바이오 제약업종, 보험업종 조금 좀 변동성 국면에서 변동성 국면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요소, 핵심 이벤트,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고 시장 대응 전략에 있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 우리 시청자들 같이 구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도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대기에 먼지까지 더해져서 호흡기가 약해지기 쉬우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0도, 대구 영하 2도로 큰 추위는 없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1도, 대구 13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0도 안팎,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동안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며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